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는 15일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업체의 득과 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5일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가 발효가 되는데요, 모든 반도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가 될 거예요. 자,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7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큰 피해가 우려가 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7조 3,700억이었어요. 한 3.2%가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조 원으로 11.4%를 화웨이한테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3분기, 지금 3분기 이제 9월달 중순경이니까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 3분기에는 화웨이가 신속히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요, 이 8월과 9월에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램 주문량이 7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3분기에는 실적상 반도체 디램 쪽에 어느 정도 선방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은 그죠? 4분기 이후에는 이 굵직한 디램 수요자, 그러니까 이 화웨이가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한 10% 정도 빠질 걸로 본다라고요.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이 지속 가능성은 좀 작게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죠. 자, 화웨이를 대신할 기업들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 이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사항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반도체, 디램 쪽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지만은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반도체 이택 생산 쪽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해요. 화웨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신규 고객사를 유치할 기회로 볼 수 있고요. 또한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1위 파운드리 세계 5위 업체인 이 SMIC를 지금 제재를 검토 중에 있죠. 그래서 제재가 될 때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스마트폰은 수혜죠, 그렇죠? 자, 화웨이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뭐 같은 내수 시장에 있는 뭐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 등 중국의 경쟁사들이 이제 자국 내에서는 차지하겠지만은 이 동유럽이나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화웨이 제재로 국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 보면요, 동유럽과 남미 지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연간 2억 5천만 대로서요, 글로벌 시장의 20% 규모이며, 이 중 화웨이 점유율이 10%인데 이 10%를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나눠 먹을 수 있다. 당연히 스마트폰은 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3분기만 딱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4조가 넘을 걸로 전망되죠. 당연히 아마 이 스마트폰의 부품사들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없다. 당연히 수혜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들도 계속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우리 종목군도 계속적으로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 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전망 상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나온 또 증권사 리포트 보면요, 외국계의 증권사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일본계 금융사인 다이와 캐피탈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의 82,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또 홍콩계인 CLSA도 목표 주가를 72,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디램 가격이 우리가 3분기에 좀 부진할 걸로 봤는데 화웨이 때문에 선방하고 4분기 좀 부진하지만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빅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좀 단기에 그치면서 스마트폰 쪽에서 반도체가 조금 줄어드는 실적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죠. 자, 3분기 영업이익 우리가 계속 최근에 하루에 한 2개 증권사 꼴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3분기 계속적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이 2분기 대비해서 106% 증가한 한 4조 원대를 내다보고 있다라고요. 그런 말씀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도 일단은 3분기는 선방할 걸로 본다면은 화웨이가 6개월치 상당 부분을 미리 추가 구매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서 삼성전자 실적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도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비메모리 쪽, 그죠? 파운드리 쪽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메모리 쪽, DRAM 쪽 갖고는 그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이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해서 1위로 목표로 했던 부분이 바로 이 파운드리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보면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설계까지 담당을 하면서 우리가 파운드리, 그죠? 맞춤형 제공으로 파운드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틀 전에 또 수주를 했어요.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칩을 수주했죠.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겨냥한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칩을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스냅드래곤 4 시리즈죠. 자, 지난주는 엔비디아 파운드리를 수주를 했고요. 또 지난달인가요? 미국의 IBM의 차세대 서버용 주황처리 위탁 생산했고, 또 올해 초에는 또 퀄컴의 5G 모뎀치 S60, 그게 이제 미래형 이 모뎀 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생산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이 미국의 CPU 제조사인 AMD와 그리고 최근 7나노 CPU 외주화 가능성을 언급한 인텔과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수주를 논의 중이다라뇨.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 성장성, 지금 당장은 아마 돈은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가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있지만 이런 성장성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파운드리다라는 말씀드려서, 최근에 보면 2017년과 19년 사이에 이제 연 매출 파운드리 쪽이 한 11조 원이 됐는데, 올해는 한 15조 원, 내년에는 한 20조 원까지 이제 급성장하는 것이 파운드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렸고, TSMC랑 좀 경쟁, 이제 세계 1위니까 경쟁을 하면서, 근데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연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1.5배가 좀 안 되죠. 근데 TSMC는 9.6배, 그죠? 그리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3배가 조금 넘는 반면에 TSMC는 24배가 넘는다죠. 이러한 파운드리 쪽에 좀 매출이 늘어가고 실적이, 그리고 반도체가 내년서부터 DRAM 쪽이 크게 써지고,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실적 좋아지면서, 그죠?
예, 주가 저평가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주가 크게 우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삼성전자 이 베이메모리 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뭐 내년이나 혼양에서 한 10만 원까지 목표치를 두는 이유가 바로 파운드리 비메모리라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인데 그렇죠? 오늘 이 중에 한 8종목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넷패스죠. 자, 넷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키징 업체인데요. 테스트하고 그렇죠? 이 펜아웃 패키징 사업부가 있는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넷패스 아크로 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웰, 그쵸? 패키징 부분은 라웰로, 넷패스 라웰로 했는데 그 중에 넷패스 아크가 지금 상장 준비 중에 있죠. 아마 그래서 이 기업 가치 재평가가 나온다. 물론 좀 실적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은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한번 이것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요. 내용들 하나하나 종목씩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금일 200원이 하락한 59,0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전일 장중에 6만원을 살짝 찍고 고점 대비 살짝 밀렸지만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난 7월달 고점이 그죠? 64,400원 고점 그죠? 요번에도 6만원 찍고 조정 받는데 자, 우리가 이 종목이 세냐 안 세냐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전고점 누구든지 다 쉬어갈 저항대로 봤는데 그거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고점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이건 가장 센 종목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HFR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쉬을 때 쉬고 그것이 이제 조정을 짧게 우리가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짧으면은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틀 조정 어제도 뭐 조정으로 보고 고점 대비해서 뭐 내일 월요일 정도 한번 조정을 받되 저는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치고 나가면은 아주 힘있는 그러면 이 사상 최고가가 62,700원인가 8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돌파를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지금은 조정을 이틀만 받고 간다면 그렇죠? 그리고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요. 근데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요. 우리가 항상 지지대는 뭐라 했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도 이제 전고점에서 전저점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머물렀던 가격대 저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도 크게 그래서 조정을 좀 더 받더라도 요 받고 지지 삼아서 올라가도 그렇죠? 저는 충분하게 힘은 강한 그런 상승은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 요즘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리포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위기라 할까요? 상당히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저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선주를 포함해서 최소 30%는 갖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20% 뭐 그리고 비대면 바이오 10% 그리고 5G나 스마트폰으로 뭐 한 5%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 10% 하든지 그리고 현금 20%죠. 이러한 비중 저는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장 흐름이 삼성전자로 그렇죠?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해서 꼭 내 포트에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넷패스도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2분기 실적도 적자가 나고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서부터인데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남다르게 나오고 있다 해서요. 오늘도 좀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고 거래 감소하는 모습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좀 지금 따라가는 건 늦고요. 저는 이게 좀 조정을 받아서 32,000원 밑에 내려오면 한 31,500원이고 31,000원 초반대 정도 가면은 그때 새롭게 들어가지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올해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이 코미코 DB 하이텍이죠. 자, 코미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12종목 그리고 26종목 중에서요.
시장에서 재료성이 가장 좋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코미코하고 그리고 또 PSK였죠. 그렇죠? 물론 뭐 더 좋은 종목도 많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리포트를 봤을 때 이런 재료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코미코는 이제 세정 및 코팅 사업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 특히 이 코미코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며, 이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수요에 대한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 미세에 따른 부품 세정 및 코팅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내 점유율이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 파운드리랑 매출이 166억으로 전년 대비 한 73%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저는 코미코는 지금 최근에 조금 가벼워서 좀 주가 변동성이 있는데 상당히 좀 좋은 재료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요 말씀드리고,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코미코는 2분기가 아마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영업이익이 84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감소를 했지만,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771억으로서요 한 56%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이 작년부터 이어진 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센서 수요가 수주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기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인텔이 7나노 공정 개발 지원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이 되고, 또 요번에 미국에서 중국에 파운드리 1위 업체인 SMC 제재됐죠. 근데 이 중국의 SMC하고 그리고 DB하이텍하고 겹치는 부분, 이 8인치짜리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 아마 가장 큰 제재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DB하이텍이고, 또 실적 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도 실적 부분만 해도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DB하이텍 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중 고점 돌파된 강한 상승 모습 나왔죠.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제가 이제 조금 최근에 반도체에서 가장 센 정보, 예전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텍 이런 것들이 셌는데요. 최근에는 월덱스, 그렇죠? 원익 QNC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요 종목군들 지금 크게 올라가고 좀 옆으로 조정받고 있어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붙는지 아니면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그렇죠? 조금 접근해도 되는데, 저것들 보면요. 이 쿼즈, 그죠? 반도체 공정에서 웨퍼를 보호하는 쿼즈웨어를 주력 생산을 하고 있다. 원익 QNC, 그죠? 2분기 영업이익이 169억으로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쿼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2-3개월마다, 그러니까 소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소모품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쿼즈라는 것이 이제 웨퍼를 보호하는 그죠?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죠. 월덱스도 보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으로서요. 이 시가 공정형 부품인 실리콘과 쿼즈 부품을 만든다. 그렇죠? 지금 수출 비중도 상당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실적 부분 아까 원익 QNC도 2분기에 사상 최대 나왔는데, 얘네도 94억으로 전년에 64억보다 46% 실적들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주가 조정 받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테크. 이제 이것들은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중에서 이제 타이밍 잡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부담감 들게, 올라간 폭이 없어서 가격적인 리스크 없이 그렇죠. 근데 그만큼 바닥권에서 좀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조금 뭐 시일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테크윙 그리고 원익 IPS,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기업이에요. 이 공정을 마친 반도체를 검사 장비로 이송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분류해주는 테스터 핸들러를 주로 만드는 회사가 테크윙이다. 이 테스터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로 1위 업체다라는 얘기죠. 올해 2분기는 한 122였어요. 26%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올해 이 핸들러 매출액이 1,400으로서 작년 대비 40%, 그러니까 주력 상품인 이 테스트 핸들러가 그렇죠?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이 테크닉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증권사마다 한다 했죠. 신한금융이 18,000원에서 25,000원, KB가 20,000원에서 23,500원, KF가 17,000원에서 25,000원 등 이 테크닉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높이듯이 계속 높이고 있다. 테크닉. 그죠? 요거는 이제 주가 지금 가격대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고 쉽게 좀 접근해도 좀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원익 IPS는 요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마진 높은 반도체 장비 산업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는 이제 EUV 그 자외선 쪽에 연관된 게 좋다라 했는데, 이 원익 IPS의 파운드량 매출이 작년에는 6%에서 내년에는 19%죠. 2배 이상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도 2,000억에서 2,400억 원익 IPS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아무튼 파운드리 쪽과 좀 연결된 종목군들, 원익 IPS, 테크인,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요, 요번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있죠. 16일 날 주식이 발행이 되는데 32만 주, 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58%, 전환 가격이 16,000원이니까 그렇죠. 이 지금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식으로 아마 전환을 할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32만 주가 요번에 16일 날 나오고, 원래 오늘 발행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근데 미 전환 사채 물량이 60만 주 물량이 있었는데, 요번에 60만 주하고 다음에 32만 주라면은 저는 주식 전환이 된 다음에 주가가 좀 크게 뜰 걸로 보는데, 이게 좀 바뀌어서 조금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오늘 주식 전환으로 해서 조금 타이밍 잡은 것이 지난 6월 하순에 테스나,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코미코, 그 다 이 주식 전환으로 주가가 좀 미리 빠졌다가 이 기일 신주 발행을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두 종목 최근에 지켜보셨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요거는 이제 미전환 사채 물량이 요번에 물량 많기 때문에 조금 늦게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DB 하이텍, 그쵸? 오늘 연중 고점을 그죠?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에요.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안정되게 움직일 때. 자, 그럼 요런 모습, 아까 말한 테크윙이 실적도 좋아지는데, 그죠? 최근에 올라간 폭도 없고 수급 보십시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부담이 상당히 작다. 그죠? 오늘 거래량도 감소. 조금 안전하게 산다 그러면 2만원 밑에, 그죠? 한 19,000원 초반대 정도 사면은 뭐 가격적인 리스크가 아주 없이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조금씩 밀릴 때마다 분할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코미코, 그죠? 오늘 역사적인 장전 고점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의 흐름 거래 실렸는데, 오늘 뭐 수급이 그동안 꾸준히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저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제 쉬어갈 자리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는데 조금 밀리죠. 저는 4만원 정도 초반이면은 뭐 조정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는 코미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고,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조금 밀리면 되는데, 저는 크게 밀릴 건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그죠? 조정 곧 잘 쉬고 있어요. 그죠? 한번 조만간에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 월덱스도 그죠? 같은 움직임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AD 테크놀로지 다음 주 16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데, 아마 그 물량이 나오면요, 아마 또 아무튼 움직임 나올 수 있다. 한번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익 IPS, 그쵸? 좀 안정적이죠, 그쵸? 아까 말한 대로 뭐 테크닉이나 뭐 요나,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26개 종목 중에서요, 아마 이러한 모습 띄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수급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이 회사의 내재가 이제 이 극자외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연결된 종목들, 그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 박스권 하단 부분이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한 33,000원이네요, 그죠? 뭐 33,000원, 그죠? 32,000원이네. 32,000원 정도.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26개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 문자회원 2개월에 55만 원, 그죠? 뭐 가격적인 부담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은 말씀을 드리는데 타이밍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나는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자꾸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그 습관을 나는 고쳐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현대투자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은행 계좌번호죠. 신한은행 입금을 해 주신 후 요로 문의를 핸드폰 번호로요. 성함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확인된 후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뭐 운영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포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